여기에 방송계 절대 미각으로 불린다는 김보아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평소 자연식을 고집해온 식습관 때문에 미각에는 자신이 있단다.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안 먹고 자랐기 때문에 혀의 이 감각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단맛의 정도, 짠맛의 정도, 신맛의 정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절대 미각 김보아 장근이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소위 절대 미각이라 불리는 이들 6명의 혀와 일반인들의 혀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일반인 7명의 버섯 유도수부터 측정해봤다. 직경 6mm 안에 들어있는 일반인들의 버섯 유도수는 평균 20개. 그런데 같은 넓이에서 발견된 소믈리에 엄경자 씨의 버섯 유도수는 34개나 됐다. 실험 결과 실험군의 평균 버섯 유도수는 일반인들보다 9개 정도 더 많았다. 선천적으로 맛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버섯 유도수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적으로 미각을 갖다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냐 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실험군은 약 한 30개, 그다음에 대적으로는 한 약 20개 정도의 버섯 유도수를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상의 결과는 실험군, 자칭 절대 미각자라신 분들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유도수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보아 씨의 버섯 유도수는 몇 개나 될까? 일반인들의 평균 수치에도 못 미친 19개였다.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한 40, 50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맛봉우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맛의 감각이, 미각이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다 통통통 다 살아있는데 왜 19개? 그 잘못 세신 거 아닌가? 그럼 실제로 맛을 느끼는 능력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까? 첫 번째 거 10만 원. 4가지 기본 맛을 13단계의 농도로 나누어 어느 단계에서 맛을 처음 알아내는지 미각 역치를 검사해봤다. 낮을수록 맛에 민감하다. 실험 결과 실험군은 일반인들에 비해 단맛은 한 단계 낮은 농도에서 짠맛과 신맛은 3단계, 쓴맛은 2단계 낮은 농도에서 맛을 알아냈다. 일반인보다 맛에 더 민감한 것이다. 그런데 김보아 씨의 결과는 의외였다. 나중 거가 신맛이 많이 나겠어요. 네. 버섯 유도수는 적었지만 맛을 인지하는 능력은 다른 사례자들과 대등한 점수를 얻었다. 그 김보아 씨 같은 경우는 유두의 수가 19개로 나왔습니다. 그 수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두를 가졌는데 미각 역치 검사 결과로는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낮게 아주 예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역시 그 미각을 개발하고 미각 역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는 반복된 자기 훈련과 또 평소의 식습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빨리 느끼셨거든요? 네. 아마 식습관 탓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조미료나 그런 소스 없이 그냥 그야말로 밭에서 뽑아서 흙 털어서 씻어서 먹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즐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혀는 미각신경을 통해 뇌와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한다. 버섯 유두 속에 있는 미뢰는 4가지 기본 맛으로 음식물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얻는다. 가령 쓴맛과 신맛은 경고의 메시지고 단맛과 짠맛은 삼키라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미뢰에서 1차적으로 얻어진 정보는 미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된다. 그리고 뇌가 입속에 있는 음식을 삼킬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미각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감각일까? 이 두 실험지 같은 경우는 퓨로세마이드라고 이뇨제를 주사를 했어요, 어저께. 그러면은 체내의 염분 균형이 깨져서
그러니까 염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 두 쥐는 컨트롤로 식염수를 주사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염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염분이 부족한 쥐와 정상 쥐에게 평소 잘 먹지 않는 고농도의 소금물과 수돗물을 함께 줘봤다. 이쪽 거는 그냥 수돗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5분 동안 얼마나 마시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벌써 마시네요. 소금물을 주자마자 염분이 부족한 쥐들은 평소 먹지 않던 고농도의 소금물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쥐는 이제 염분이 부족했던 쥐고요. 원래 100cc가 있었는데요. 15분 동안 5cc를 마셨습니다. 정상쥐는 소금물을 맛본 후 더 이상 먹지 않았지만 염분이 부족했던 쥐들은 15분간 각각 5cc씩 마셨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염분이 부족하거나 적거나 이런 게 호르몬계를 통해서 또는 그런 것에 관여하는 중추신경핵들로부터 정보를 중간중간 받거든요. 미각신경핵들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같은 미각 반응이라도 그때그때 다르게 달라지는 조절을 받습니다. 혀에서 맛본 음식물을 뇌가 삼키라고 명령 내리면 음식물은 비로소 위로 내려와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뇌가 그 성분을 빨리 섭취하도록 미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임신 기간 동안에는 염분, 그것도 아주 농도가 진한 염분을 덜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염분이 높은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건 혈액의 부피를 늘리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 필요성이 미각에 반영되어서 임산부들이 짠맛을 덜 싫어하고 보다 짠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미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일까? 경북대 치과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공복 시와 식사 후 미각 역치에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해봤다. 첫날엔 밥을 먹고 1시간 후에 13단계의 4가지 맛 중 어느 단계에서 처음 맛을 느끼는지 검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20시간 동안 금식한 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해봤다. 첫날의 결과와 둘째 날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식사 후 신맛을 느낀 단계가 평균 5.9에서 공복 시에는 4.2로 낮아졌고 쓴맛은 7.3단계에서 4.8단계로 낮아졌다. 짠맛, 단맛 역시 낮아졌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지장이 반찬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배가 고플 적에 뭔가 어떤 그 미각 기능이 항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위장의 어떤 그 압력을 감지하는 기계 수용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중추에 있는 그 미각 중추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말초의 어떤 그 미각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이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가 고플 때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강도가 배가 부를 때보다 강해졌다고 한다. 미각은 비단 우리 혀에서만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아니다. 미각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우리 몸의 검색 장치인 것이다.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맛지도를 배웠을 겁니다. 단맛은 혀의 앞쪽, 신맛은 양옆, 그리고 쓴맛은 뒤쪽, 짠맛은 이 전체적으로 느낀다고 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혀의 맛 지도는
1890년대 독일에서